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여자아이들은 자신이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를 꿈꾸고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잘생긴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외모를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할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외모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남자는 그 당시 뛰어난 미모로 영화계에 진출하여 수많은 소녀들의 마음속에 백마탄 왕자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를 두고 알랭들롱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의 얼굴은 세속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와 재물, 돈이 넘치는 그의 삶은 자신이 항상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의 전설적인 인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35년 알랭들롱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화관 매니저였고 어머니는 영화관에서 일했지만 항상 배우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어머니가 재혼한 후 알랭은 계부와 잘 지내지 못해 어머니는 그를 기숙사로 보냈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 동안 오직 기숙사의 한 나이 많은 부모만이 그의 곁을 지켰고 이로 인해 그는 평생 외로움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감정을 요구하고 심지어 타인의 감정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장난을 쳤고 그로 인해 여러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기숙사에 보낸 것에 대해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니의 방관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방탕해졌고 결국 사회의 불량한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층 사회에서 17살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알랭은 완전히 망가질 처지였고 계부는 그를 해군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서도 그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았고 도둑질과 규율 위반 등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알랭은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으며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며 거의 아무런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뛰어난 외모를 바탕으로 사교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교 능력을 통해 많은 고위층 인물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살 연상의 브리지트 오베르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랭과 만난 후 브리지트는 그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어디를 가든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알랭 같은 미모를 곁에 두는 것이 모든 보석 장식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리지트가 배우였기 때문에 알랭은 영화계와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956년 브리지트는 알랭을 데리고 칸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영화제에서 21세기 폭스의 유명한 프로듀서 데이비드 셀즈닉은 알랭의 미모에 놀라 경악했으며 즉시 그에게 할리우드에서 영화 촬영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던 알랭은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할리우드행을 잠시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의 초대는 그의 무명 시절을 끝내고 그를 화제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감독 이브 알레그레 역시 호기심에 알랭을 만나러 갔고 짧은 시간 만에 그는 알랭을 영화계로 이끌기로 결심했습니다. 1957년 알랭은 영화 여자가 참견할 때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고 이를 통해 그의 연예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5년 조로에서 맡은 역할로 동서양의 미적 장벽을 완전히 깨트리며 영화 역사상 잊을 수 없는 클래식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경력만큼이나 그의 연애사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1958년 알랭은 영화 촬영 중 로미 슈나이더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 로미는 이미 시시에서의 역할로 영화계에서 큰 명성을 얻었고 영원한 시시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23살의 알랭은 영화계에서 아직 무명 배우였고 잘생긴 외모 외에는 아무런 자본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초기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랭은 독일어를 모르고 로미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촬영 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막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은 약혼한 후 로미는 고향을 떠나 알랭을 따라 프랑스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유럽 전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커플이 되었습니다. 알랭은 또한 브리지트와의 관계를 급히 끊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었고 여성을 이용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로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알랭이 많은 유명한 감독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고
그의 출연료는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로미는 고향을 떠나고 언어 장벽에 부딪혀 경력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프랑스에 있는 로미는 모든 희망과 감정을 알랭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랭이 다른 여자들과 심지어 남자들과도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5년을 넘기지 못했고 5년 후 알랭은 로미를 떠났습니다. 알랭은 나탈리 카노바와 함께 멕시코로 갔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세 사람이 여전히 좋은 친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일은 로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녀는 한때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해졌지만 그 이후로도 감정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그 후로 술과 진정제가 그녀의 후반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고 로미는 이후 2번의 결혼을 했지만 모두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불행히도 사고로 사망하면서 로미는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 말하자면 알랭은 매우 책임감 없는 남자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쉽게 용서했으며 나탈리는 곧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나탈리는 모델로서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알랭의 명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술집에서 만났고 결혼한 후 한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로미 이후의 여인들은 알랭에 대한 사랑이 주로 명예와 재물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알랭은 점차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버린 알랭은 자신이 배신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인 마르코비치는 알랭의 보디가드이자 운전사였습니다. 알랭과 나탈리가 결혼한 후 세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싹텄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1968년 나탈리는 마르코비치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알랭에게 순수했던 로미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슬픔에 빠진 알랭은 이미 경력의 저조기에 접어든 로미를 찾아가 그녀와 함께 영화 수영장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영화가 그녀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알랭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알랭은 로미와 함께 영화를 찍으면서 아내와 마르코비치에게 매우 엄격한 경고를 했습니다. 비록 그는 이미 유명한 영화 스타였지만 그의 예전 나쁜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알랭은 보디가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물건을 훔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다면 나는 널 아무 소리 없이 처리할 수 있어. 마르코비치는 당시 매우 두려워했으며 심지어 그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내가 억울하게 모함당한 것이다. 만약 내가 해를 입게 된다면 날 해친 사람은 분명히 알랭일 것이다. 결국 알랭은 이전의 일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마르코비치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워 알랭을 끌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유는 2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로미가 나서서 알랭이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자리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많은 상류층 여성들이 알랭을 지지하며 그를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알랭이 상류사회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알랭과 나탈리의 결혼도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알랭은 미레우 다르크와 함께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1960년 영화 고독 촬영 중 만난 후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레우 다르크는 훌륭한 배우이자 제작자였으며 두 사람은 함께 영화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적으로도 매우 잘 협력했으며 1982년 15년의 시간 뒤에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레우가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며 알랭은 아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알랭은 로잘리 반 브레멘과 함께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쌍둥이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후 로잘리는 안경 사업가와 결혼하며 67살의 알랭을 떠났습니다. 알랭의 말년은 자녀들과의 가치관 차이로 그는 깊은 산속에 있는 호화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직원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개들만을 동반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계획했으며 사망 후 어디에 묻힐 것인지도 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 그는 자신을 따라다닌 50마리 이상의 개들과 함께 묻히기로 했습니다. 2019년에는 뇌졸중을 겪었고 2024년 8월 18일 알랭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나이는 88살이었습니다.
알랭 들롱의 전설은 아들 알랭 파비아 들롱에 의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31살의 파비앙은 아버지의 잘생긴 유전자를 완벽하게 물려받아 알랭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외모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알랭은 파비앙이 자신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파비앙은 2014년에 럭셔리 브랜드인 구찌에 발탁되었고 그의 뛰어난 외모 덕분에 패션계에 진출해 여러 유명 브랜드의 잡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세계의 미남이라는 타이틀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파비앙은 아버지와 함께 칸 영화제에 참석했던 누나 아누시카보다 더 뛰어난 외모를 자랑합니다. 부모님의 장점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파비앙은 누나 아누시카가 칸 이후로 패션계에서 모습을 감춘 것과는 달리 더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비앙은 그 깊은 우울한 눈빛으로 많은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패션계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그는 여러 대형 패션쇼에 참여했으며 디올 같은 유명 브랜드와 함께 패션 화보 촬영도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외모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으며 완벽한 몸매 비율 덕분에 쇼에서는 항상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한 패션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연기 재능도 물려받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기 시작했으며 비록 그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작품들이었지만 그의 외모는 여전히 그 자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믿어지지만 아버지처럼 큰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알랭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원하는 것인 행복은 결국 손에 넣기 힘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명예와 재물이 얽히면 순수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을 얻으면 동시에 다른 것을 잃게 되는 법,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점들이 알랭이라는 사람을 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사랑과 증오, 욕망, 실패, 그리고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알랭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어떤 영화보다도 복잡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불이 꺼진 후 남겨진 것은 여운이 가득한 빈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억 속에서 이 거대한 인생 영화에 박수치고 탄식하고 되새기며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미스터리 수사국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